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현실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깊이 공감하실 만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결혼 후 시댁과의 관계,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미묘하면서도 복잡한 갈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앞에 많은 기혼 여성분들이 이거 완전 내 이야기네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또 시어머니 입장에 계신 분들도 혹시 내가 그런 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갈등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요즘처럼 핵가족 문화가 자리 잡은 시대에는 더욱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 한주부님의 진솔한 고백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32살 주부입니다. 남편과 연애를 5년 정도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연애할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시댁분들도 다들 괜찮으신 것 같았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시어머니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복 고르는 것부터 신혼집 구하는 것까지. 그때는 정말 감사했죠. 그래서 결혼하면서 남편과 작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을 때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비록 전세금도 부족해서 부모님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남편과 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새 집에서 처음 잠들던 그 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순수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네요.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바로 시어머니의 관심이었어요. 결혼한 지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반찬 좀 해왔다. 집에 혼자 있으니 심심해서 잠깐 들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셨어요. 그런데 가끔이 아니라 정말 매일이었어요. 심지어 주말에도 남편이 쉬는 날에도 오셨죠. 저는 처음 한 달 정도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부부를 챙겨주시는 마음이라고 여겼으니까요. 특히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반찬을 해오시니까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오시면 항상 점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먼저 현관부터 보세요. 신발이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으면 안 되지. 하시면서 직접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엔 거실을 보시고 이 소파 쿠션은 이렇게 놓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보기 좋지. 하시면서 다시 배치하세요. 주방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그릇은 위쪽에 놔야지. 무거운 건 아래쪽에 두고. 냉장고는 이렇게 정리해야 하는 거야. 채소는 이쪽, 반찬은 저쪽. 심지어 우리 침실까지 들어가셔서 이불을 이렇게 개면 되겠니? 개개는 이렇게 놓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방식은 늘 틀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식만이 정답이었어요. 정말 힘들었던 건 예고 없이 오신다는 거였어요. 어떤 날은 제가 아직 잠옷 차림으로 있는데 벨이 울리는 거예요. 급하게 옷 갈아입고 머리 정리하고 그런데 문을 열면 시어머니가 서 계시죠. 아이고, 아직도 이런 시간에. 하시면서 들어오세요. 그럼 저는 더 위축되고요. 어떤 날은 제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급하게 전화를 끊고 친구한테는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고. 점점 제 일상이 시어머니의 방문 시간에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 오늘 오시나?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고 집안 정리도 시어머니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되고 저는 항상 시험을 보는 학생 같았습니다. 늘 긴장하고 늘 눈치를 봐야 했어요. 청소할 때도 요리할 때도 심지어 TV를 볼 때도 시어머니가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제일 속상했던 건 제가 며칠에 걸쳐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오셔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시면서 다시 다 바꿔버리시는 거였어요. 그때 정말 제가 이 집의 주인인지 손님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정말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셔서 나도 조금 힘들어. 그런데 남편의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뭐가 힘들어? 엄마가 반찬도 해오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는데.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봤어요.
그게 아니라 미리 연락도 안 하시고 오시니까 나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잖아. 그리고 제가 하는 일마다 다 고쳐주시니까. 그럼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에이, 엄마가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잖아.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더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냥 좀 이해해. 며칠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참기 참 쉬운 말이지. 하지만 저는 계속 궁금했어요. 왜 항상 저만 이해해야 할까요? 저만 참으면 되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제 마음이나 제가 느끼는 불편함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 저는 제 집에서조차 마음 놓고 쉬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시어머니의 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오지 않은 날에도 문이 열릴까봐, 초인종이 울릴까봐 늘 긴장 속에서 살았어요. 샤워를 하다가도 벨소리가 날까봐 조마조마하고 TV를 보다가도 현관 쪽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친구들이 놀러 오겠다고 해도 혹시 그때 시어머니가 오시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에 선뜻 오라고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집이 더 이상 제게 편안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계속 긴장해야 하는 스트레스의 공간이 됐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내일은 또 언제 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들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제가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아무런 예고 없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유독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집꼴이 왜 이래? 아들이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집안 살림을 이래서야 되겠니? 이게 뭐야?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 동안, 아니 사실은 결혼 준비할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마치 댐이 터지듯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오세요. 저도 제 나름의 방식이 있다고요. 저도 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까지 쏟아졌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를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집안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깜짝 놀란 눈빛으로 저를 보셨어요. 아마 며느리가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남편은 회사에서 막 들어왔는데 이 상황을 보고 완전히 얼어버렸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가며 보기만 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침실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충격받으신 모습을 보니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왜 나는 이렇게까지 힘들어해야 했을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었어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서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많이 상처받으셨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나는 5년 동안 상처받은 건 상관없어. 내가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지 못하는 건 괜찮다는 거야. 5년이 짧은 시간이야. 이 정도 참았으면 됐잖아. 그제야 남편이 조금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도 결국 자기 엄마 편이구나. 내 마음을 진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정말 복잡한 감정들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후회도 됐어요. 내가 좀 더 참았으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원한 마음도 있었어요. 드디어 제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매일 오시지는 않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미리 남편을 통해서 연락을 하신 후에 오시더라고요. 다행이면서도 너무 불편했어요. 지금까지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잘 못한 걸까요? 너무 답답해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사연은 어떠십니까?
주변에서 사소하게 있을 법한 사연이지만 5년이나 지속된 사연이에요. 저는 며느리는 5년이라는 시간은 그래도 잘 참고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잘 못됐다고 잘 못되지 않았다고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사연이네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쓸쓸하지만 방식이 잘 못됐다고 생각해요. 너무 일방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했으면 좋은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됐을 것 같아요. 남편은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아닌 저는 공감하긴 어려워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셔서 해결 방법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막장은 아니지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 재미있는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사연도 언제든 보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